오늘은 이제 시간 관리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보통 정해진 시간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걸 시간 관리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시간 관리라는 건 뭐냐면, 저 오른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좀 크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하는 미래로 가는 길을 내가 계획한 대로 성과를 내면서 가는 게 시간 관리가 아닐까. 왜 그러냐면, 작은 개념으로 생각하다 보면 그냥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일도 무조건 많이 하면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막상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분명히 많은 일을 했는데 내 인생에 크게 도움되지 않는 일들만 많이 하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원하는 미래와 관련되지 않은 일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가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불필요한 잔가지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내가 정작 원하는 모습과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정반대 방향의 일을 할 수도 있고 어쩌면 지금 꼭 안 해도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관리를 생각할 때는 그냥 정해진 시간에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당장 꼭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냐, 그리고 그 일이 내가 가고자 하는 미래의 방향과 비슷한 방향의 일들이 많이 쌓여 있는가를 계속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서 매일매일 살면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고 있는 일이 맞는 건가, 이 시점에 하는 일이 맞는 건가, 그리고 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맞는 건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일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그죠? 작은 개념에 정해진 시간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가? 이거를 먼저 얘기한 다음에 큰 개념으로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시면 여기서 작은 개념,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지금 꼭 해야 되는 일인지 명확히 알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상황에 주어진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다른 일을 좀 미루더라도 지금 당장 이 일을 해야 돼라는 개념을 갖고서 하고 있는지 이거를 계속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시작하면서 그리고 일을 하는 중간에 이거 지금 꼭 해야 되는 일이야? 지금 이 시점에 제일 중요한 일이 이거야? 이게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맞아? 라는 질문을 자기 자신한테 계속 던져보셔야 돼요. 이걸 던져보지 않고 하고 있으면 그냥 그냥 삶이 주어진 그 시간의 순서에 해당되는 일을 그냥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가족이 많거나 그런 집은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밥 차리고 뒤돌아서면 설거지하고 설거지하고 뒤돌아서면 또 밥 차리고 있다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도 만약에 차라리 식기를 좀 더 사서 밥을 두 번을 차려야 된다 그러면 두 번을 차린 다음에 설거지를 한 번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생각을 함으로써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처럼 느끼는 것도 미뤄가지고 한 번에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애들이 좀 어렸을 때 마트를 자주 갔었는데 마트를 2, 3일에 한 번씩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잘 따져보면 잘 계획적으로 좀 더 먹고 사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만 가도 충분한 거죠. 근데 그 계획을 정확히 못 지키다 보니까 2, 3일에 한 번씩은 무조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뭐 이래저래 따지면 30분, 1시간을 잡고 장 보다 보면 기본적으로 2시간은 지나가죠. 그죠? 아무리 작은 걸 사더라도. 그러면 총 일주일에 한 3시간 정도는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가도 충분한 거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를 해야 되는 일처럼 보여도 생각을 좀 더 해보고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는 그거를 안 해도 되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지금 당장 꼭 해야 되는 일인지 명확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하는 일이 명확하게 지금 해야 될 일이다. 이거를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7가지를 뽑아봤는데, 그러기 위해선 내가 오늘 할 일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야겠죠. 그죠? 10가지가 있는지, 15가지가 있는지, 20가지가 있는지 알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어떤 순서로 해야 될지 알아야 될 겁니다. 첫 번째는 리스트를 만드는 거고요. 그죠? 두 번째는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중에 긴급한 일,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을 거고, 긴급하지 않지만 꼭 오늘 안에는 꼭 해야 될 일이 있을 겁니다. 이걸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로 나누는 거죠.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다 똑같이 쏟는 게 아니고 어떤 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지 효율적인가를 따져봐야겠죠. 그리고 그 일 하나를 할 때 몇 분 또는 몇 시간의 시간이 들어갈지 예측을 하고 예측한 시간을 비교해 봐서 이걸 맞추는 작업을 계속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 맞춰봐야 되냐면 예측은 30분을 했는데 실제로 해봤더니 1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면 계획 자체를 못 잡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30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1시간이야. 그러면 나중에 계획을 잡을 때 시간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계획한 시간과 실제 시간이 틀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계획한 시간이 실제 걸리는 시간과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해주면서 내가 시간에 대한 메타인지를 계속 높여주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루 동안 해본 다음에 오늘 내가 시간 관리를 잘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왜 가져야 되냐면 내일은 오늘보다 시간 관리를 잘해야겠죠. 그러려면 오늘의 오류점을 찾아보고 내일의 개선점을 찾아보는 하루의 리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7가지를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는 캡처해서 두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적어 보셔도 될 것 같고 상당히 이 7가지는 기본적으로 시간 관리할 때는 알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순서를, 할 일을 먼저 나열한 다음에 순서를 정하고 어떤 게 더 긴급한 일이고 어떤 건 중요한 일이고 그 일 중에 어떤 거에 더 많은 에너지 쏟아야 되고 시간을 예측할 줄 알아야 되고 예측한 게 실제 시간과 맞는지 비교를 해야 되고 오늘 하루 동안 시간 관리를 해본 거를 리뷰를 해가지고 내일은 더 나은 시간 관리 하도록 만드는 거. 이게 제가 생각하는 시간 관리의 원칙 7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바로 전 페이지에 보여드렸던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명확하게 지금 해야 되는 일인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그걸 하기 위해서 이게 7가지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작은 메모지 시트 양식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 필요하신 분은 어, 제가 제가 지금 저희 이제 단톡방 말고 우리 지금 회의실 채팅창 방에다가 제가 올려놓을게요. 이거를 어, 올려놓을 테니까 양식은 다운받아서 보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핸드폰으로 들어오신 분은 이거 다운을 만약에 못 받으시다. 지금 제가 우리 회의하고 있는 줌 회의에 채팅창에다 올려놨거든요. 이거를 다운 못 받으시는 분은 제 전화번호 다들 아시죠? 제가 전화번호라도 적어놓을 수 있으면 제가 채팅창에다가 제 전화번호도 올려놨고 그리고 카카오에서 행복한 북창고로 검색하시든지 뭐 허필선으로 검색하시면 제 개인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방이 있거든요. 개인 톡방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양식은 제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걸 프린트 해가지고 직접 써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전 페이지에 나왔던 7가지 시간 관리 원칙에 따라서 만든 겁니다. 보면 항목을 먼저 적는 거고요. 항목을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순서를 적고 어떤 순서를 할지 적고 아니면 이걸 먼저 적는 게 낫겠네요. 아침에 할지 오후에 할지 저녁에 할지 적은 다음에 순서를 정하고 예상 시간을 써보고 실제 시간을 맞춰보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다이어리들이 뭐, 시간대별로 다 써있죠. 9시, 10시, 11시, 12시, 11시, 1시, 2시, 3시 이렇게 써있는데 제가 그걸 안 한 이유는 뭐냐면 막상 그 시간을 써보니까 그 시간대로 맞춰서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시간에 맞춰서 해야 될 일이 계속 늘어나고 줄어나고 하는데 맞춰서 할 수가 없는데 그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러고 쓰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다이어리 쓰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아침, 오후, 저녁으로 맞춰놓은 이유는 아침은 저는 12시까지 잡고 오후는 12시에서 6시까지 잡고 저녁은 6시에서 그 이후로 잡는데 아침 한 11시 되면은 아침에 해야 될 일이 뭐 한 3개 정도 있다 그러면 3개를 다 했는지 보는 겁니다. 그러면 11시 정도서 12시까지 한 1시간 정도를 남겨놓고 이 리스트에 있는 것 중에 못한 것만 해내는 거죠. 12시까지. 그리고 점심, 오후에 12시부터 6시까지 해야 될 일이 뭐 한 5가지가 있다 그러면 그 네다섯 시 되면은 이제 리스트를 다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6시까지 해야 되는데 아직 못한 일이 있나 보면서 이제 그 일만 해내는 거죠. 그 시간에 맞게. 그리고 저녁 때는 또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한 3개 구간으로 나누면 시간대별로 나누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렇게 저는 관리한 지 상당히 오래됐고 몇 년 동안 썼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시간대별로 적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관리도 좀 편하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일단 오늘 해야 될 일을 이거 다 적는데 5분이면 충분합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뭐 하루 이틀만 해보시면 항목 적는데 5분이면 충분하고요. 뭐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는 거야. 뭐 금방 적으실 거고 거기에 따라서 순서를 그 다음에 쓰시면 되고 예상 시간 쓰시면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거 한 장 적는데 아침에 해가지고 아무리 오래 걸려도 10분이면 적거든요. 10분 동안 적으면 오늘 하루에 시간 관리 할 게 끝난 겁니다. 그러면 딱히 시간 관리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없는 거죠. 근데 다른 다이어리들은 적다 보면 30분, 1시간이 그냥 훅 지나가요. 나는 시간 관리하는 다이어리라고 했는데 그 다이어리가 10분 이상 들어간다. 그럼 그거는 시간 관리 다이어리로서의 효능은 이미 사라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시간 관리하는데 시간을 더 쏟으면 이게 뭐라 그러죠? 넌센스죠. 이건 진짜 넌센스가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마시고 이거 한 장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는 저희 줌 채팅창에 올려놨고요. 못 찾으시는 분은 나중에 회의 끝나고 강의 끝난 다음에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리스트 적는 건 알았어요. 왜 적어야 되는지 알겠고 어떻게 적는지도 알겠고 한 10분 만에 적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일하는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제가 하는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로, 업무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1분 동안 명상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일지, 이걸 지금 꼭 해야 되는지, 이런 이제 질문 중에 하나를 생각해서 1분 동안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을 어떠어떠한 식으로 해서 어떻게 끝내겠다는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을 한번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독서를 한다 그러면 내가 책을 어떤 식으로 읽을 거고 몇 페이지 정도 읽을 거고 몇 분 정도 읽을 거고 이 정도 속도로 읽어서 중요한 거는 뭐뭐뭐 꺼낼 거야. 그리고 어떤 성과를 가지고 올 거야. 이런 걸 좀 머릿속에 한 1분 정도 명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단 1분이지만 이 1분으로 인해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저는 웬만한 일을 어, 바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바로 시작하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일을 하기 전에 며칠 전부터 충분한 시간을 두고서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고 구체적으로 될 때까지 떠오르는 작업을 계속합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 이 강의안을 제가 지금 만든 게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한 1시간 정도 만들었는데, 그냥 따지면 1시간에 못 만드는 강의 아니죠. 강의안 만드는 거 1시간에 못 만들죠. 근데 대부분의 강의안은 제가 강의 시작하는 그날, 강의하는 날에 한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만들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한 일주일, 2주 전부터
강의안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지, 강의를 어떤 식으로 할지 머릿속에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시작은 이런 내용으로 들어갈 거고, 뭐 중요한 내용은 한 세 가지, 네 가지 이런 쪽으로 될 거고, 마지막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이 생각을 계속 합니다. 근데 당연히 처음엔 안 떠오르겠죠. 그죠? 처음엔 안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걸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하다 보면 오늘 조금 나아지고 다음날 조금 더 보이고 그 다음날 조금 더 보입니다. 그러면서 강의할 내용이 점점 더 머릿속에 뚜렷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어느 정도 뚜렷해지면 이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강의가 한 시간 동안 이렇게 흘러가겠다라는 흐름이 잡히면 그때 강의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보통은 강의하는 날, 그날 당일날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앉아서 생각을 다 하고 아이디어를 다 떠올리고 그러려면은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며칠 전부터 미리 하고 계세요. 중요한 일이면은.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일이면 상관이 없지만 중요한 일이다 싶은 거는 며칠 전부터 머릿속에 내가 며칠 있다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나을까?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글쓰기를 할때 저는 이제 어떤 글을 쓰겠다고 하면은 그거를 계속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그날 저녁에 와서 쓰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머릿속에서 만들고 있는 책,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글을 쓰지 않고 있는 책이 몇 권이 있는데 여기 세 번째도 아이디어 메모는 있는가. 지금 시작 안 한 책인데 내용이 대부분 완성된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내년 초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거의 거진 한 1년 동안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책 쓰고 뭐 다른 책 만들고 하느라고 쓰지 못했지만 미리미리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머릿속에 잠깐 생각하고 있으면 오늘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거를 메모를 해놓고 뭐 일주일 있다가 그 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 책에 대한 그거를 또 메모를 해놓고 이 작업을 1년 내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시간이 없어서 못 만들고 있지만 그 메모를 쌓아놓고 있으면 그때 가서는 상당히 편해지겠죠. 1년 동안 그 생각을 계속 해왔으니까. 만약에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 책 만드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 얘기를 드릴 건데 제가 생각하기엔 2달 이상 넘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메모해 놓은 게 지금 한 60개, 70개 정도 메모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2달 안에 책을 다 쓰고 만들고 했지라고 하겠지만 저한테는 2달 안에 만든 게 아니죠. 1년 걸린 거죠. 그 책 만드는데.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버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책을 만들기 위해서 1년 동안 뭐 하루에 1시간씩 생각을 하고 이게 아니고 짜투리 시간에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나가면서 생각하고 잊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딱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그 책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죠. 이런 작업을 계속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며칠 있다가 해야 될 작업이 있다고 하면 그 생각을 며칠 전부터 계속 하면서 구체화 작업을 계속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할 때는 그 구체화된 거 가지고서 일을 하면은 시간이 얼마 안 걸린다는 거죠. 정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지금 이 프로젝트랑도 관계가 있는 시간 관리 다이어리 그거 만들 그 펀딩을 하면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지금 5번 보면 이제 벤치마킹에 대한 얘기가 있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 다른 사람 거 보면은 그건 내 게 아니고 내가 만든 게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오직 나 혼자의 힘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냐. 전 절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고. 우리가 지금 인류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 중에 혼자서 그렇게 다 만든 게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조금 덧대가지고 만든 거죠. 아니면 두 개를 합쳐서 만든 거죠. 저는 어, 스마트 스토어나 스마트 스토어는 많이 하진 않지만, 아무튼 뭐 상세 페이지 같은 거, 뭐 펀딩 상세 페이지나 뭐 다른 홈페이지 이런 작업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책 쓸 때도 그렇고요. 내가 만들고 싶은 거를 이제 머릿속에 그리죠. 그린 다음에 그것과 가장 비슷한데 가장 잘 된 거를 항상 찾습니다. 잘 된 거를 찾고 거기에서 내가 써먹을 수 있는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가져옵니다. 물론
100% 똑같이 갖고 오면 표절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이런 느낌으로 아니면 이런 구성으로 하겠다는 걸 계속해서 벤치마킹을 합니다. 그런 벤치마킹을 하면 내가 이거를 초보자라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형태가 그럴싸하게 나오는 거죠. 만약에 내가 블로그를 잘하고 싶다 이러신 분은 내가 지금 쓰려는 블로그의 그 느낌들이 이런 느낌인데 이런 느낌과 가장 비슷한 블로그를 한 5개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글을 어떤 식으로 쓰고 사진을 어떻게 배치를 하고 구성을 어떻게 하고 메뉴가 어떻게 있는지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랑 비슷하게 내 거를 만드는 거죠. 인스타그램도 똑같습니다. 인스타그램도 저는 지금은 이제 인스타를 잘 하진 않는데 글을 한동안 계속 올릴 때가 있었어요. 글스타그램이라 그러죠. 글그램이라 그러죠.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그 꽤 잘 되고 있는 인스타그램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계속 봤습니다. 어떤 글을 올리고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자기소개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걸 계속 봤는데 이런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줄이고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결과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벤치마킹이 필수적입니다. 내가 그거 내 거 아니잖아요.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딨습니까? 벤치마킹은 무조건 하시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지금 이제 강의 들으시는 것처럼 강의도 많이 들으시고 주위에 멘토분이 있으면 1대1 상담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죠? 1대1 상담도 해보시고 거기에서 책도 한번 보시고 유튜브 강의도 한번 보시고 뭐 매뉴얼 같은 게 있으면 매뉴얼도 보고 그러고 나 혼자서 미리 아까 전에 얘기 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상상하기, 일 시작하기 전에 상상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해주면 아무리 못해도 내가 일하는 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하셔야 돼요. 사전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전 작업을 했냐에 따라서 내가 일하는 속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 작업을 많이 해놓은 사람은 당연히 일하는 속도가 줄어들겠죠. 근데 사전 작업을 안 해놓고서 앉아서부터 일하겠다, 앉아서부터 무언가를 만들어 보겠다 하는 사람은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늦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래서 그 사전 작업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일을 시작하시고요. 뭐 인스타그램 블로그 같은 건 간단하잖아요. 그냥 핸드폰으로 다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인스타그램은 원래 핸드폰용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고 블로그도 핸드폰으로 다 읽어볼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지나가는 짜투리 시간에 잠깐 잠깐 켜가지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 캡처 떠놓고 저장해놓고 해서 계속해서 보면서 내 거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우리가 핸드폰이 요즘에 너무 발달돼가지고 우리가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멘토를 찾고 뭐 강의를 듣고 이런 뭐 유튜브를 보고 이런 거를 거의 다 핸드폰으로 할 수 있죠. 이거 정말 스마트해졌죠. 스마트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짜투리 시간에 어떻게 하면 더 잘 이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짜투리 시간에 이 속도를, 일하는 업무 속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상당히 많습니다. 뭐 프로그램도 많고요. 노션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도 많고 그냥 잘 이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얘기 드릴 거는 2번 하지 마세요. 일 2번 하지 마세요. 이게 엄청난 낭비입니다. 어, 고치고 또 고치고 하는 작업이 상당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상했던 시간이 30분인데 고치다 보니까 2시간이 됐어. 보통 이런 경우는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안 고치고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 근데 고쳐야 될 게 어차피 계속 나오잖아요. 고치는 건 어떻게 고치냐면은 첫 번째로 그냥 정해진 시간 안에 무조건 만들어 놓으세요. 고치지 말고 만든 다음에 나중에 고치시는 거예요. 나중에 몰아서 한 번에 고치세요. 만들면서 고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페이지가 점점 전혀 나아가지가 않습니다. 글쓰기 할 때도 제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드리냐면 초고는 일단 쓰는 거지 고치는 작업이 아니라고 맞춤법 틀려도 상관없고 내용 별로라도 상관없으니까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작업이 초고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다른 작업하실 때도 똑같습니다. 절대 고치지 마세요. 다 일단 어느 정도 양을 채워놓고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때부터 고치기 시작하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빨리 하기. 이게 이렇게 되네. 제가 애니메이션을 넣네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강의안 만들 때 며칠 전부터 했다고 얘기 드렸는데, 일을 하실 때 일단 사전 준비 작업을 이렇게 먼저 하세요. 어, 마음을 먼저 먹는데 뭐 1시간 정도 들어간다. 뭐 계획하는데 1시간 들어가고 구체화하는데 1시간 들어가면 앉아서 하면 4시간짜리 됩니다. 실행하는 일까지 총. 근데 이거를 이 사전 작업을 3시간 동안 미리 해놓으면 실행하는 데는 1시간밖에 안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일을 많이 하시고 지나가면서 메모 같은 거 많이 하시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뭐 짜투리 시간에 그 만들 생각하는 걸 한 번 더 떠올려 보시고 이러면서 사전 준비 작업을 충분히 해놓으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시간 줄이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음,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상당히 불필요한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확인하시냐면 30분 간격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적어보는 걸 한번 해보세요. 딱 하루나 이틀만 해보시면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알람을 30분 간격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기 전까지 30분 간격으로 알람을 맞춰놓은 다음에 딱 하루만 해보세요. 알람이 울리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적는 겁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유튜브 보고 있다. 아니, 쇼츠 보고 있다. 인스타 보고 있다. 이걸 30분 간격으로 해보시면 내가 일하는 시간 사실 별로 안 되는구나 얼마 안 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쓸데없는 일을 내가 이렇게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0분 간격으로 해서 딱 하루만 해보세요. 진짜 참담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일을 포기하셔야 돼요. 일을 적게 하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쓸데없는 일을 좀 줄이시면은 상당히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 다른 말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불필요한 일을 포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냥 할 일이 적어지면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일이 몇 개가 안 되니까. 제가 일을 하면서 보통 오늘 하루에 해야 될 일 중에 중요한 일이 두세 가지가 꼭 되는데 될 수 있으면은 그 중에 하나를 포기하거든요. 내일로 밀어놓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하루에 중요한 일 세 가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를 그렇게 많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쓰면 뭐 하나는 제대로 안 됩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은 한 두 가지 정도만 잡으셔야 돼요. 가능하면 한 가지. 제가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할 때는 다른 거를 이거 꼭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라면서도 그냥 내일로 미룰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 너무 많다 그러면 내일로 미루세요. 이거 미룰 줄 알아야 됩니다.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포기하지 못하면 다 제대로 된 결과치가 안 나옵니다. 보통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중요한 일은 하루에 하나, 많아야 두 가지만 하시고 더 이상은 하지 마세요. 내일로 미루세요. 그래도 1년에 할 수 있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것 중에 뭐 다 아시죠? 유튜브 포기해야 되고 쇼츠 필요해야 되고 넷플릭스 이제 포기해야 되고 이런 거 포기하시고 또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지속적 편안함 그러니까 편안함을 계속 느끼다 보면 이제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이제 두려움이죠. 그죠? 두려움이 찾아오죠. 하지만 이 두려움이 찾아와도 잘 안 움직이게 돼요. 이 편안함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편하거든요. 유튜브 보고 쇼츠 보고 남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 그냥 보고만 있고 생각 안 하고 살면 편하죠. 편한데 하다 보면 이제 점점 두려워지는 거죠. 두려워지다 보면 뭔가를 하는데 아주 쉬운 일만 찾아서 하죠. 그리고 누가 정말 괜찮은데 조금 어려운 일을 가르쳐 줬어요. 이거 해보라고.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안 하죠? 왜 그러냐면 그 어려운 일이잖아요. 나는 쉬운 일만 하고 싶은데 어려운 일 안 하죠. 그죠? 근데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 아시죠? 제가 강의 때 몇 번 얘기 드렸는데, 어, 우리가 별로, 우리가 쉬운 일을 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쉬운 일은 대부분 할 줄 아는 거죠. 근데 할 줄 아는 일 가지고 삶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죠.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을 계속 해줘야지
삶이 당연히 바뀌겠죠. 지금과는 다른 삶이 되겠죠. 근데 할 수 있는 편안한 일들만 찾아서 하다 보면 삶이 바뀔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진실입니다. 그죠? 근데 조금 어려운 거는, 아, 이건 나랑 안 맞나 봐라는 얘기를 하시죠. 그죠? 나랑 안 맞는 게 아니고 사실은 어려운 거죠. 하기 싫은 거죠. 근데 그 안에는 바뀔 수가 없어요. 쉬운 일만 해서는 바뀔 수가 없는 거죠. 쉬운 일이라는 게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죠? 할 수 없는 일을 해야지 여태까지 내 삶이 아니었던 게 찾아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편안함은 어,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고 이렇게 두려움이 있고 부정이 된다면 그 방향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이걸 그냥 안고 있으면 우울증만 오는 거죠, 진짜. 내 삶이 불안해지고 불안감만 높아지는 거죠. 그럼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있으면 그게 뭔지 한번 보세요. 뭐가 걱정이 되고 뭐가 두려운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러면 그거를 그냥 하면 돼요. 걱정되고 두려운 걸 그냥 하면 돼요. 편한 거 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항상. 자, 이제 대충 얘기를 드렸죠. 어떻게 하면은 리스트를 작성해서 관리하는지도 얘기 드렸고, 일을 빨리 하는 방법, 그죠? 빨리 하는 방법도 얘기를 드렸죠. 사전 준비 많이 하시고, 생각 많이 하신 다음에 앉아서 하는 시간을 줄이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두려운 거 넘어가서 하고. 그러면 이제 좀 큰 개념의 시간 관리를 생각해 볼게요. 지금까지 얘기 드린 거는 그냥 주어진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빨리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만 얘기 드렸는데, 이거는 사실 시간 관리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일을 좀 많이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진짜 시간 관리를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미래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게 시간 관리가 되는 거죠. 원하는 미래를 가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운 다음에 행동을 통해서 계획한 대로 이루어 나가서 목표에 도달해서 내가 목적하는 삶을 사는 게 진정한 시간 관리인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올해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제가 책을 10권을 출간을 했습니다. 뭐 제가 다 쓴 건 아니고요. 제가 쓴 책은 몇 권은 안 됐지만 이제 다른 분들 책 만들어 드린 것까지 해서 10권을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이게 ISBN 있는 것만 해서 10권인데 ISBN 없는 책까지 하면은 몇 권이 더 됩니다. 열 몇 권 됩니다. 그리고 펀딩을 4건을 했습니다. 보니까 4건 했더라고요. 진짜. 저도 잊고 있었는데 펀딩을 챗 GPT에서 한 건을 했었고 와디즈에서 했었고 텀블벅에서 3건을 했었고 홈페이지를 2개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뭐 목조주택 그리고 이거는 재무 쪽에 이걸 만들었고 이 텀블벅 펀딩을 했던 거 가지고 옮겨가지고 스마트 스토어도 오늘 만들었고요. 이거 오늘 하루 만에 만들었습니다. 어, 물론 이제 요 펀딩할 때 상세 페이지가 다 있었으니까 거의 비슷하게 해가지고 갖고 왔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만 하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모임들도 하고 있습니다. 독서 모임도 하고 있고, 글쓰기 모임이라든지, 시간 관리 모임이라든지, 소프트 프로젝트라든지 뭐 이런 거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건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작은 개념의 시간 관리를 얘기 드렸지만, 그렇게만 해서는 이걸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큰 개념의 시간 관리를 해야지 내가 불필요한 걸 얼마나 많이 쳐냈겠습니까? 이걸 이 정도를 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걸러내고 걸러냈기 때문에 이런 걸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걸러낸다는 거는 이거는 내 미래랑 좀 상관이 없는 거야. 이건 좀 빼내자. 그러니까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영어 공부는 될 수 있으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어 공부와 관련된 미래를 사실 분은 우리나라에 몇 분 안 되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참 많은 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 하세요. 나중에 여행 가서 써먹겠다고. 근데 이거 1년, 2년에도 안 되죠. 다 아시죠? 해봐도 어차피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쳐내는 거죠. 내 미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큰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들을 될 수 있으면 쳐내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쳐내서 지금 보시면 대부분 다 책에 관련된 거예요. 그죠? 책에 관련된 걸로 제 1년을 거의 채웠어요.
뭐 독서라든지 글쓰기와 관련되지 않은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려고 얼마나 많은 걸 쳐냈겠습니까? 불필요한 것들을. 제가 원래 작년, 재작년만 해도 강의를 뭐 노션 강의, 엑셀 강의, 파워포인트 강의 뭐 이런 거의 강의들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 그런 강의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꼭 알려드리고 싶은 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도 그걸 하려면 제가 또 몇 시간을 들여야 되고 뭐 하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그런 걸 계속 쳐내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 목적하는 미래의 마음, 모습이 그런 거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을 한번 나열해서 보세요. 보시고서 지금 하는 일이 내 미래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가를 첫 번째 따져보셔야 돼요. 따져보셔야 되고, 그러고 그 관련이 있지만 지금 해야 될 일이 있고, 6개월 있다 해야 될 일이 있고, 1년 있다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6개월 있다 해야 될 일을 지금 하는 일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도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지금 하는 일이 관련이 있더라도 지금 꼭 해야 되는 일이냐, 아니면 6개월 있다 해야 될 일이냐, 이것도 한번 따져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꿈이라는 거창한 거를 잡긴 했지만 뭐 아무튼 미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래라는 거는 어떤 이미지죠. 이제 정확히 보이지 않는 두리뭉실한 형상 같은 그냥 이미지일 뿐입니다. 이게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이걸 명확하게 만드는 작업이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행동을 하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러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죠? 여기서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미래가 나는 그냥 좀 더 잘 살고 싶고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남편이 좀 더 내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고 좋은 집에서 아이들과 이렇게 살고 싶어. 이게 불명확한 거죠. 아직 불명확한 거죠. 그냥 이미지죠. 어떤 꿈 같은 이미지 정말. 그러면 이거를 명확하게 하는데 가장 좋은 건 숫자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정량화해라. 계산할 수 있게 해라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불명확하니까 이걸 명확하게 봐라. 명확하게 보려면 뭐가 들어가야 되냐?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돈을 벌고 싶으면 얼마를 벌겠다는 그 숫자를 써놔야 는 거고 언제까지 하겠다는 그 날짜를 써놔야 되는 이게 다 숫자잖아요. 날짜가 숫자고 집을 사겠다 그러면 몇 평에서 산다는 걸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동이라는 걸 한다든지 이런 걸 명확하게 적어놓는 거죠. 불명확했으니까 이미지는 불명확했으니까 목표를 정해놓는 겁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그래서 가능하면 숫자로 적어놔야 되고 딱 이렇게 정확하게 따져볼 수 있는 거로 적어놔야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숫자로 적어보세요. 숫자로 목표라는 건. 그러면 그 정량화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몇 단계를 거쳐야 되는가가 계획입니다. 6단계를 거쳐야 된다. 10단계를 거쳐야 된다. 20단계를 거쳐야 된다. 이게 계획인 거죠. 그러면 이 계획 속에는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서 1단계는 어디까지, 2단계는 어디까지, 3단계는 어디까지 이걸 나눠 놓는 거겠죠. 계획이라는 거. 이걸 나눠 놓고 거기에 도달하면 1단계 완료. 두 번째 단계에 도달을 하면 2단계 완료. 이게 계획인 거죠. 그죠? 의미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러면 이런 계획을 세울 때뭐 그렇게 볼 수 있죠. 만약에 5년짜리 계획이다. 그러면 뭐 3년 계획, 1년 계획 이렇게 세울 수 있죠. 근데 그거를 다시 나누면 6개월 계획, 3개월 계획, 한 달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걸 다시 나누면 하루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꾸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하루 계획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행동이 수반돼야 돼요. 그러면 행동이 수반돼서 조금씩 성장해 나서 그 계획이라는 그 단계에 계속적으로 하도록 행동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매일의 행동을. 그러면 매일의 행동을 만들어 놓고 그 단계별로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매일 해야 되는 거죠. 진짜 매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습관 관리 책들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100% 성공을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습관을 만들기 시작해라. 너무 거창한 습관을 만들지 말아라. 만약에 다이어트를 할 사람이면 신발끈을 묶는 것부터 시작해라. 아침에 이불을 개는 것부터 시작해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침에 아침에 이불을 개면 그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를 할 수 있게끔 그 다음 행동으로 유도가 되기 때문이고, 신발끈을 묶는 거는 신발끈을 묶었으면 일단 헬스장은 가지 않냐. 그런 걸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 성공하는 계획을 짜기 위해선 아주 쉬운 거를 해놔야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새로운 것들은 저항이 생기죠. 아까 두려움 얘기도 드렸었는데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그 저항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아주 쉬운 목표를 정해놓는 겁니다. 그냥 만약에 지금 여기서 책을 쓰고 싶다. 뭐 5년 안에 책을 쓰고 싶다. 뭐 저는 그런 분들한테 그냥 오래 쓰세요. 뭐 5년이나 봅니까라고 항상 얘기 드리는데 한 줄 쓰기를 목표로 잡으세요. 하루에 한 줄 쓰기. 그 대신에 100% 해야 됩니다. 매일 해야 됩니다. 내가 아파 죽는 날도 해야 되고, 그냥 코로나 걸린 날도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잡아놓으면. 이래야지 행동이 지속되고 계획이라는 단계에 도달하고 목표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죽지만 않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100% 성공하는. 그러니까 뭐 아파서 못하고 어디 가서 못하고 이런 건 핑계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핑계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하루에 할 일을 그 목표치를 너무 크게 잡아놔서 그래요. 만약에 나는 이제 매일 독서를 할 거야 그런데 한 페이지만 읽을 거야. 한 페이지만 읽을 거야라고 하면 한 페이지 읽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신에 이거를 하루도 안 빠지면 됩니다. 근데 한 페이지인데 1분밖에 안 걸리죠. 이거 못할 사람 없습니다. 안 하는 거죠. 그냥 안 하는 거. 근데 목표를 나는 독서를 30분 동안 할 거야. 그럼 아프면 못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파 죽겠는데. 근데 한 페이지는 할 수 있다고. 글쓰기를 할 때 나는 노트를 사놓고 한 줄은 무조건 쓸 거야라는 목표를 잡아두는 겁니다. 이러면은 코로나가 걸려도 할 수 있죠. 나 오늘 너무 아파서 한 줄밖에 못 쓴다 하고 닫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 줄 쓰다 보면 두 줄이 되고 세 줄이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은 100% 성공할 수 있도록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법이 다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훈련법이 다 있는데 우리가 초보자니까 어떤 일에도 잘 모르잖아요. 어떤 게 바른 훈련법인지. 그냥 바른 훈련법을 찾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는 방식이 맞는다는 게 상당히 이상한 거죠. 난 초보자인데 이 일을 거의 처음 해본 사람인데 내가 하는 방법이 맞아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앞으로 이거를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99%인 거죠.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처음 해본 사람이 내가 하는 방식이 맞아라고 고집하는 사람은 되게 이상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방법을 계속 바꾸고 훈련하는 훈련 방법을 찾아나가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멘토가 필요하고 좋은 사람의 행동 방식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이런 작업을 계속 하면서 수정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패에 익숙해져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게 너무 당연한 일인 게 뭐냐면 처음 하는데 실패를 안 하면 이것도 이상한 일 아니에요. 저는 어 저는 한 번 해봤는데 실패했어요. 이런 얘기 가끔 듣거든요.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왜 하시냐고 물어봐요. 처음 하는 일에 실패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이상한 거죠. 그게 그건 정말 그거는 그렇게 되는 건 뭐 세상에 한 1%도 안 되지 않을까요? 처음 했는데 성공했다? 처음 했는데 너무 잘했어요. 이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냥 실패했다는 거에 별로 의미를 두지 마세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저도 잘 모르시는 사람들은 하시는 일 너무 잘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다 잘하실 수가 있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실패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실 겁니다. 그리고 돈 낭비를 얼마나 하시는지 모를 겁니다. 뭐 하나 강의하거나 이제 프로그램 하거나 그러면 몇십만 원짜리 구매해가지고 잘못 구매해서 그냥 날려버리고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만들었는데 사장되고 이런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거의 매달 몇 가지씩 꼭 생깁니다. 근데 그런 게 눈에 잘 안 보이는 거죠. 잘 되는 것만 보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거일 뿐이지, 실패는 너무 당연하다는 인식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실패는 너무 당연한 거죠. 내가 초보자니까.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전문가가 실패했다. 그러면 좀 두려워해야 되긴 하죠. 하지만 초보자는 실패는 너무 당연한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 단위 행동, 이거는 앞에서 얘기 드렸고요. 뭐.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음. 그리고 행동을 짜실 땐 앞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이걸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할 일인가? 6개월 후에 할 일인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책을 한 권 쓴다 그러면,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글을 쓰는 겁니다. 어, 글을 쓰는 거예요. 개똥 같은 글이라도 일단 쓰는 겁니다. 처음이니까. 근데, 글을 쓰세요 그러면,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부끄러워서 못 올리겠어요. 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듣거든요. 그게 왜 부끄러운 거예요? 잘 쓰면 이상한 거니까요. 실패 안 하면 이상한 거니까요. 기대도 안 해요. 처음 글 쓰시는 분한테 잘 쓰기를 기대한 적이 없어요. 기대하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것도. 제가 왜 기대를 하겠습니까? 처음 글 쓰시는 분한테. 앞으로 계속 써나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잘 쓰는 거는 6개월, 1년, 뭐 2년, 3년 있다 하면 되는 거죠. 그건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할 일은 뭐냐면 그러니까 글을 쓴다고 하면 단시간에 얼마나 많은 글을 쓸 수가 있냐. 글 쓰는 그 스킬이 아니죠. 글을 그냥 팍 풀어 쓸 수 있는 그 능력만 키우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머릿속에 생각한 걸 쓰는 연습을 계속 제가 시키거든요. 처음 글쓰기 하시는 분들은. 일단 양을 채우시라고. 무조건 채우면 그 다음에 어떻게든 만들어진다. 초보자가 할 일은 그런 거예요. 아주 쉬운 것부터 해야 되는 거죠. 6개월 일에 6개월 후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6개월 후에 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처음 하실 때는 뭐 질문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잘하는 거는 꿈도 꾸지 마세요. 저는 처음 하는 거 잘하는 거 꿈도 꾸지 않거든요. 그리고 계속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좀 제가 이거 해봤는데 이게 이렇게 되던데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제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괜찮나요? 이런 거 계속 물어봐요. 모르는 거. 물어보고 잘못한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초보자가 잘하면 웃긴 거죠. 그러면서 아주 작은 단위로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거죠.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것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매일 똑같은 일을 하세요. 근데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너무 똑같이 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성장이 거의 없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일을 하되 어제보다는 나아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루에 행동을 하면 이게 뭐 한 달, 두 달 지나면 1단계에 올라서고 이게 또 한 달, 두 달 지나면 2단계에 올라서고 한 달, 두 달 지나면 3단계에 올라서는 거죠. 이거를 계속 트레이싱을 해야 돼요. 추적 조사를 계속 해야 돼요. 계속 맞는지, 내 단계로 계속 가고 있는 건지. 그러기 위해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계획대로 가야지 목표가 나오는 거니까. 맞죠? 그죠?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냥 시간 관리가 단순히 그냥 오늘 할 일 써놓고 이거 했으니까 오늘 나 잘 살았네 이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시간 관리는 그건 전혀 시간 관리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시간 관리인 거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지나서 목표 도달하면 이제 핸들이 반짝 이런 거죠. 이걸 또 월로 나누면 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습니다. 시험만 좀. 근데 아까 전에도 얘기 드렸는데 고통스러운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꿈꾸는 미래라는 게 익숙한 모습이었으면 그냥 꿈이 아니겠죠. 그냥 지금의 모습이겠죠. 익숙한 모습이었으면. 근데 우리가 꿈꾸는 모습은 항상 익숙하지 않은 모습을 꿈꾸잖아요.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죠, 항상. 그죠? 집이 더 넓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남편이 좀 착해졌으면, 말 잘 들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돈이 내가 100만 원밖에 없는데 1000만 원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죠. 그죠? 지금의 모습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게 당연히 꿈이죠. 익숙한 모습은 꿈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익숙하지 않은 걸 하려면 그 학습에 대한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모르는 거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욕도 먹을 거고, 아니면 실패도 맛볼 거고, 아니면 머리가 터져나갈 것 같은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잠 못 자고 고민도 해봐야 되고,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그 고통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걸 얻기 위한 거잖아요. 그 어떤 거라는 거는 익숙하지 않은 걸 얻기 위한 고통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지연 만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정말 좋았던 게 뭐였냐면, 옛날에는 그냥 뭐 TV 보고 뭐 음악 듣고 그러면은 아주 작은 만족들만 있었는데 그 만족들이 그 기쁨들이 그렇게 큰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연 만족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면 지연 만족이라는 거는 시간을 지연시키는 거죠. 내가 지금 안 갖고 있는 거를 계속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만족을 지연시켜 놓으면 나중에 더 크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책을 읽으면서 여태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희열을 느꼈던 적이 있었거든요. 처음에 책을 읽을 때. 지금은 이제 계속 느끼긴 하는데. 이런 희열을 얻을 수 있는 게 책이었어? 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면서, 와,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구나 하는 엄청난 희열을 얻은 적이 있거든요. 처음 막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그 고통을 겪으면서 어떤 걸 얻었을 때 갖는 만족감과 행복감은 여태까지 익숙한 거에서 얻는 그 작은 만족감과 흥미와는 또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좀 즐기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생산자로서의 고통. 되게 어려운 거죠. 뭔가 하나를 만들어내는 게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러면서 사색하는 나만의 질문에 대해서 나만의 답을 찾는 고통이 고통스럽습니다, 사실. 하루 이틀 동안 계속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거는 뭐 1년 가는 것도 있고 제가 그랬었는데 고통스럽죠. 고통스러운데 그게 한 뭐 하루가 지나서 얻는 기쁨과 어떤 건 1년이 지나서 얻는 그 답을 얻었을 때 기쁨은 다른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고통을 한번 즐겨보세요. 그리고 그 고통을 즐기고서 나중에 어떤 결과물을 얻었을 땐 상당히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뭐 이거는 너무 유명한 일이라서 뭐 급하고 중요한 일 먼저 하시고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 2번 이거 뭐 해라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급한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다이어리를 얘기를 드리면서 이 다이어리를 꼭 사시라는 건 아니고 여기 사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지금까지 얘기 드린 게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될 건지 보여드릴 거니까 집에 이제 다이어리 갖고 계신 거 있으시죠? 거기다가 이런 식으로 그냥 써보시면 돼요. 아니면은 제가 양식 올려드렸잖아요. 양식 다운받아서 쓰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일단 1년짜리 목표가 있다 그러면 월간으로 해야 될 일이 있겠죠. 계획이라는 게 있겠죠. 그죠? 그 계획을 뭐 12달이니까 12개로 나누면은 이번 달에 해야 될 일들을 저는 이렇게 써요. 보통 아니면 포스트잇에다 써가지고 월 앞에다 붙여놓던지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죠? 이번 달에는 어디까지 해야겠다. 이번 달에 해야 될 일은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써놓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게 다음 주간 페이지인데, 여기 할 일 써는 것 중에 중요한 목표를 몇 개 갖고 옵니다. 이번 달 안에 이루어야 될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온 다음에 이 가지고 온 목표 중에 일부를 1주차에다 넣고, 일, 일부를 또 2주차에 넣고, 3주차에 넣고, 4주차에 넣는 거죠. 쪼개서 넣는 거죠. 목표 중에 몇 개를 나눠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월간 목표는 잡았어요. 근데 주에 생활을 하다 보면 다 잊어버리죠. 그리고 나중에 한 달 지나서 보면, 맞아, 이번 달에 그거 하기로 했었는데 또 까먹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월간 목표를 잡았으면 월간 목표가 주간 목표에 나눠져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다 합치면은 월간 목표가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죠. 또 월간 목표 한 월 초에는 주간 목표까지 다 적어놔야 됩니다. 다 들어 이제 주간에서 일간으로 넘어오면 이 주간에 할 일을 나눠서 일주일 동안 나눠 놓는 거죠. 그럼 오늘의 할 일에 주간에 할 일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일 중에 어떤 일은 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어떤 일은 월요일에 들어가 있을 거고, 어떤 일은 화요일에 들어가 있을 거고, 어떤 일은 수요일에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월간을 썼으면 주간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주간을 썼으면은 일간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 계획이 자연스럽게 쪼개지는 거죠. 월간이 나오고, 주간이 나오고, 일간이 나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걸 더 확장해서 보면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을 잡으시면 10년 계획은 1년 계획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고 1년 계획은 월간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고 월간은 주간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고 주간은 일간으로 다시 이런 식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목적과 목표와 계획과 행동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쪼개서 쓰셔야 됩니다. 쉽진 않습니다. 물론 쉽진 않습니다. 저도 다 압니다. 쉽진 않죠. 그리고 제가 이거는 지금 제 단톡방에 스마트 스토어 올려드린 데도 똑같이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도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 저는 할 일을 적습니다. 처음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한 5분 안에 할 일을 적고, 그리고 예상 시간을 적습니다. 뭐 10분 걸린다, 20분 걸린다 적은 다음에, 그리고 구간을 세 개로 나눠서 얘기 들었죠. 한 11시 되면 아침에 할 일을 다 체크를 해보고, 한 5시, 4시, 5시 되면 낮 동안에 해야 될 일을 다 체크했는지 체크를 하고, 그리고 밤이 되기 전에 저녁 동안에 해야 될 일을 다 했는지 체크를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순서를 정하고, 예상 시간을 쓰고, 실제 시간을 이제 쓰면서 내가 계획했던 시간과 실제로 걸린 시간이 일치하는지 보고, 만약에 이게 30분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럼 내일이든 모레든 비슷한 일을 할 때는 그 시간을 더 맞추려는 노력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다 보면 언젠가는 계획했던 시간과 실제로 걸리는 시간과 비슷해지겠죠. 그러면 내가 이런 비슷한 일은 대충 이 정도 시간이 걸리더라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걸 1년, 2년 하면 내가 계획했던 시간과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거의 맞아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얘기 안 드렸네요. 그리고 중요한 일은 제가 한 가지나 두 가지 이상 넘어가지 않는다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그 중에 중요한 일에다가 형광펜을 칠하나요, 항상. 형광펜을 칠해놓고, 이 일은 오늘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요한 일은 왜 쳐놓냐면, 그 일에다가 최대한 많은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쳐놓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은 에너지를 최대한 덜 쓰고, 그 일을 하루 동안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머릿속에 상상도 해보고,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계획도 세워보고, 뭐 그런 걸 계속 해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다이어리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고요. 제가 단톡방에 링크도 올려드렸고, 이거는 이제 한 달짜리니까 뭐 3개월치 쓰셔도 되고 6개월치 사서 이제 쓰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양식은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사시면 되고, 양식 못 찾으시는 분은 저한테 개인톡 주시면 제가 양식 다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한동안은 제가 이벤트를 계속 할 거라서 인스타그램이나 뭐 블로그에다 주신 분은 나중에 구매하실 때 한 권을 무료로 한 권 더 드리는 거를 계속 할 거고요. 그리고 어,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하신 분은 이제 댓글 써주시면은 몇 분 추첨해가지고 할인권 드리는 그런 이벤트는 계속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얘기도 자주 했는데 꿈은 찾아오는 게 아니죠. 그죠? 꿈이 어떻게 찾아오겠습니까? 꿈은 자기가 다가가는 거죠. 근데 자기가 다가오지 않으면 꿈과 나의 거리는 남편과 나의 거리처럼 항상 똑같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냥 꿈이 찾아오길 바라지 마세요. 꿈은 자기가 다가가는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가지고 강의 마치겠습니다. 오늘 원래 그 들어오시기로 하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안 들어오셨네요. 신기하네요. 아무튼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받을게요. 없으시죠? 네, 없으시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고맙습니다. 녹화본 필요하신 분은 감사합니다. 얘기해 주시면 제가 동영상 녹화본도 드릴 테니까 연락 주세요. 네.